자, 23년도 문제고요. 2학년 그리고 2단원 두 번째 파트 전류, 전압, 저항 파트입니다. 이쪽 파트를 지금 따로 찍는 이유는 여기 파트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선생님 이것만 따로 한 문제 50개 가까이 되거든요. 기출 문제고요. 고려 남양주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를 모아가지고 풀어 볼 테니까 이 문제를 전부 다 풀 수 있잖아. 그렇게 되면 이쪽 파트는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쪽 파트가 안 풀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필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저 물리 파트에서는 기본이 20%가 암기하고 시작해야 되고, 암기한 것을 바탕으로 그 뒤에 이제 풀어나가면서 살을 붙여가지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하는 공식이나 그다음에 뭐 필수 기호, 암기, 기호나 단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내용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 문제풀이를 잘 따라오면서 다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보고 다시 계속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다산중 문제고요. 그림은 전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의 모습이다. 일단 회로도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자, 회로도를 보면은 전류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전류의 방향은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죠. 그쵸?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도선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플러스 극이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됐어요?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건전지 내부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도선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류의 방향 나왔을 때 같이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의 이동 방향이에요. 자,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이동 방향과 반대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전자는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는 마이너스로 날뛰고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자, 이 내용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 풀어볼게요. A, B 사이의 도선 속 전하의 흐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자는 이렇게 내려와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네요. 지금 현재 전구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일 거고요. 스위치가 닫혀 있습니다. 스위치가 닫혀 있다는 것은 전류가 잘 흐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서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전자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일제히 이동을 한다는 얘기야. 자, 먼저 볼게요. 기억을 볼게요. 자, 지금 A에서 B 쪽으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전자가 반대로 이동하고 있어. 기억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왼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죠. 디귿 볼게요. 자,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다. 누가? 전자가. 전자가 불규칙하게 운동한다는 것은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고 있지 않다. 자, 리을 볼게요.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일제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가운데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어요. 자, 원자핵이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원자핵은 운동을 못 해요. 이동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보니까 원자핵은 가만히 있고요. 전자들은 전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에서 B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닫았을 때가 전류가 흐르는 상태니까 얘는 미음으로 가야 됩니다. 스위치를 열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차단됐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원자핵은 가만히 있고요. 전자들이 불규칙 운동을 하고 있는 디귿을 찾아주면 되니까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1번 관련된 문제 무조건 출제되니까 꼭 기억해 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산중 문제고요. 자, 두 저항 R과 3옴 여기 있죠? 여기 R입니다. 여기 니크롬선 표시인데요. 여기를 저항이라고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 두 번째 저항은 3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일단 전기 회로에서 전류, 그리고 전압, 그리고 저항의 단위부터 알고 있어야 되죠. 다시 전류, 전압, 저항의 기호부터 그리고 단위까지 이게 기본입니다. 기호는 I고요. 전압은 V고 저항은 R. 단위는 전류는 A라고 쓰고 암페어라고 읽을 거고 전압은 볼트 V라고 쓰고 R은 이렇게 무로 대가리 그려주고 옴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이게
전류 전압 저항의 기호와 단위예요. 이거 암기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직렬 연결과 병렬 하기 전에 옴의 법칙부터 해야 됩니다. 자, 옴의 법칙. 옴의 법칙이죠. 옴의 법칙은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이렇게 세 개예요. 요거. 이게 옴의 법칙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옴의 법칙을 정의거든요. 자, 요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직렬과 병렬의 전류, 전압, 저항 구하는 공식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자, 직렬 연결해서 전류는 I는 I1과 I2가 동일하다. 그 다음에 전압은 V1 플러스 V2다. 저항은 R1 플러스 R2. 병렬은 I는 I1 플러스 I2. V는 V1과 V2가 동일하다. 이게 뭐죠? 전압이 일정하다는 뜻이야. 전압이 일정. 얘는 전류가 일정이겠죠? 전류 일정. 다음에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병렬에서 저항은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 값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내용이죠. 먼저 기호, 단위, 다 암기, 그 다음에 옴의 법칙, 암기, 그 다음에 직렬하고 병렬 구하는 공식, 암기. 이거 3개 암기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수학 문제 풀 때에도 공식이 암기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마찬가지야. 과학도 그래요. 왜 과학을 우습게 볼까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 암기 안 된 상태로 문제를 풀려고 덤벼봤자 아예 안 풀린다는 얘기죠. 그쵸?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저항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저항 R의 크기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단 전압이 1.5V인 전지 두 개를 연결했고 내부 저항은 무시한다. 그러면 이 건전지 하나의 전압이 1.5V란 말이야. 근데 두 개가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3V입니다. 전체 전압이 3V야. 자, 병렬 연결해서 이거 지금 병렬 회로입니다. 병렬 연결해서 전압이 모두 일정하다기 때문에 얘가 3V면 여기도 3V 들어가죠. 여기도 3V 들어갑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옴과 3V 있기 때문에 I를 구할 수가 있죠. 옴의 법칙. I는 R 3옴 분의 3V라서 1A 나오죠. 됐나요? 자, 전체 전류가 3A입니다. 3A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근데 이쪽으로 1A 들어왔으면 반대쪽 회로에 2A 들어가야죠. 됐습니까? 됐죠? 자, 내용 볼까요? 자,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A입니다. 2A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R의 저항을 구해야 되겠죠? 저항 R은 2A 나와 있죠? 2A 분의 3V라서 1.5옴 되겠습니다. 자, 1.5옴 어디 있을까요? 1.5옴. 여기 있네요. 답은 4번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 내용 전부 암기되어 있지 않고 문제 여러 번 풀어보지 않았다면 이 문제 풀 수 없어요. 여러 번 풀면서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3번, 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류 전원장치의 전압을 측정하겠다. 자, 1번 전압을 측정했더니 1.5V, 전류는 3A. 자, 그 다음에 그럼 저항 구할 수 있겠네요. R은 I분의 V니까 3분의 1.5라서 이거 0.5옴 되겠습니다. 0.5옴이에요. 가와 나에 들어갈 값으로 옳은 것을 여기 구해볼게요. 전류. 그럼 R이 나왔으니까 I는 R분의 V라서 R이 0.5옴 나왔죠? 전압은 3V네요. 그럼 얼마일까요? 6옴 되겠죠? 6A겠죠? 다시 6A. 그래서 6A 끝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6A. 아니 여기 더 있네요. 6A. 다음에 가를 구해볼게요. 이번에 V를 구해야 됩니다. V는 I, R, 옴의 법칙이죠. I가 나와 있죠? 9A. 9A 곱하기 전압을 구해야 되는데 R은 0.5옴이기 때문에 4.5V가 되는 거죠. 6옴 4.5V. 답은 5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위 전기회로 연결된 전구의 저항은 0.5옴 방금 구했죠? 답은 1번입니다. 이걸로 구하면 되잖아. 전압. 전류 있으니까 저항 구할 수 있죠. 3분의 1.5에서 0.5옴. 저항 먼저 구해놓고 저항 값은 똑같다. 나머지 값들이 바뀔 수가 있다. 그 내용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전구 A, B, C 20번 아니고 몇 번이냐 이거? 5번이죠. 5번입니다. 동일한 전구 A, B, C, D를 그림 가와 나와 같이 연결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직렬로 연결했고요. 얘는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전구의 밝기를 비교를 해볼게요. 전구의 밝기 어떻게 됩니까? 전구의 밝기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됐어요? 자, 이 건전지 하나가 몇 볼트라고 했을까? 건전지 하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건전지, 동일한 전압의 전지를 두 개를 연결했어. 하나 2볼트라고 해볼게요. 얘 2볼트, 얘 2볼트.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전압이 지금 4볼트입니다. 자, 직렬 연결해서 전압을 구할 때 V는 V1 플러스 V2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전압 4볼트가 얘랑 얘한테 나누어서 들어간다는 뜻이야. 그럼 A는 2볼트고요. B도 2볼트가 되면 됩니다. 됐나요? 자, 병렬입니다. 병렬은 여기가 전체 전압이 4볼트입니다. 자, 병렬의 일정한 것은 전압이 일정하죠.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 얘가 4볼트라면 여기도 4볼트가 걸리고 D에도 4볼트가 걸리는 거야. 밝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밝기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C와 D는 밝기가 같아요. 그리고 A와 B는 같지만 C와 D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C와 D가 더 크고 A, B가 작다.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다.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가의 전체 저항이 나의 전체 저항의 2배이다. 아마 4배가 될 거예요. 자, 일단 전체 전압이 4V, 얘 4V 해놨어요. 똑같은 전압을 제공해줬고요. 이 전구 하나당 2옴의 저항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럼 쉽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직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얘랑 더하면 되기 때문에 얘는 4옴입니다. 그래서 전체 1A가 나오겠죠. 자, 병렬 연결해서 전체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죠. 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이기 때문에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해서 1 나올 거고요. 그쵸? 뒤집어. R분의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어차피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체 저항은 1옴이 나올 거죠. 4옴이고 1옴이니까 4배가 돼야 됩니다. 2배가 아니에요. 2배가 아니고 4배. 자, 전구 A에 걸리는 전압이 전구 C에 걸리는 전압의 2배이다. A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을 해볼까요? 1A니까 2V. 얘도 2V. A에 걸리는 전압은 2V입니다. 2V. 전구 C에 걸리는 전압은 4V죠. 왜? 전체 전압이 4V니까 이 C한테는 4V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A에 걸리는 전압은 C에 걸리는 전압의 2배. 아닙니다. 2분의 1입니다. C한테 4V고 A한테는 2V이기 때문에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 라고 해야 됩니다. 자, 리을 보겠습니다. 가의 전체 전류의 세기가 나의 전체 전류의 세기의 4분의 1배인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 전체 전압을 4V라고 계산을 했었고 2옴, 2옴이라서 4옴이라고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I는 R분의 V로 계산하면 되니까 4옴분의 4V라서 1A 됐습니다. 자, 여기는 I는 R분의 V니까 1옴분의 4V니까 4A 되겠네요. 자, 4분의 1배 맞죠? 나가 전류가 4배 커요. 자, 전체 전류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병렬 연결은 연결할수록 위험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라서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번하고 7번 두 개 볼게요. 다산중 문제입니다. 다산중 문제가 2023년도에 엄청 어렵게 나왔어요. 요 정도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도 충분히 무리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가전전기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전기기구들 병렬입니다. 병렬.
가정용 전기기구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다. 전체 전압이 220V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기기구에 모두 같은 전압인 220V의 전압이 제공될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전등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해볼까요? 저항이 2200oh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압이 220V겠죠. 자, 그러면 전류는 2200ohm 분의 220V니까 10분의 1이죠. 0.1A 맞습니다. 자, 스위치를 끄면 스위치가 직렬 연결된 전등 B만 꺼진다. 스위치를 끄면 직렬 연결된 전등 B. 스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스위치 여기 있죠? 여기 스위치를 끄면요. 전류가 쭉 연결되다가 여기까지는 들어올 건데 얘만 꺼지겠네요. 텔레비전. 얘만 꺼지겠죠? B만 꺼진다 말고 텔레비전만 꺼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자, 전등 A와 전등 B에 걸리는 전압의 B는 2대3? 틀렸습니다. 전압의 B는 모두 같아요. 220V의 전압이 걸립니다. 1대1이죠. 그러면 기억만 맞기 때문에 1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전기기구 중에서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비로 전류의 세기죠. 저항이 나와 있고요. 전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냉장고가 200, 100, 200ohm, 100ohm, 300ohm이기 때문에 전체 전압은 220V 일정하죠. I는 R분의 V로 계산을 하면 되니까 R이 200ohm 분의 220V는 전부 동일해요. 다음에 얼마였죠? 100이죠. 100ohm 분의 220V 대 300ohm 대 220V를 계산을 하면 전류의 B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먼저 이게 분자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200ohm분의 1 대 100분의 1 300분의 1로 만들어 놓고 다음에 600을 곱하죠. 600을 곱하면 200분의 600이니까 얘는 3 대 100분의 600이니까 6 300분의 600이니까 2 3대 6대 2가 나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자, 문제를 풀려면 이게 헷갈립니다. 이 정도 근데 연산은 할 수 있어야 되긴 하는데 좀 어려운 문제기는 해요. 됐죠? 다음 넘어갈게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류계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전류계죠.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자, 전류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기구죠. 플러스 단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쪽에 연결한다. 맞습니다. 저항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직렬로 회로를 연결할 때는 저항이라는 얘기는 전구를 봐도 돼요. 전구 혹은 니크롬선 이거 두 개 없이 연결하면은 터져요. 폭발 이런 게 아니고 그게 고장납니다. 전류계가. 그래서 저항 없이 전지에 직접 연결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전류를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병렬로 연결한다. 직렬이죠. 다음은 3번입니다. 병렬 틀렸고 자, 직렬로 연결합니다. 전류의 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전류의 값이 가장 큰 단자부터 먼저 연결하고 작아서 측정이 안 되면 아래쪽으로 점점 내리는 거죠. 회로에 연결된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하는 값과 눈금판의 최대값이 일치하는 부분의 눈금을 읽는다. 그렇죠? 틀린 거는 3번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가자. 9번. 옴의 법칙에서 전류, 전압, 저항 중에서 비례관계인 거. 비례관계. 자, R은 I분의 V. I는 R분의 V. 옴의 법칙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요. 자, 둘 다 분수꼴로 만들어서 저항과 전압 그리고 전류와 전압이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 비례관계, 저항과 전압 비례관계,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니까 답은 3번. 다음 18번 볼게요. 강원하는 물의 흐름과 회로도에서 어떤 것에 비교를 할 수 있는가? 비슷한 것끼리 짝지은 거 골라볼게요. 전류는 물의 흐름, 전지는 전지가 펌프다. 2번이죠. 다음 도선은
도서는 수도관. 틀렸죠? 전구는 물레방아. 스위치는 밸브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림은 전구회로에서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B 방향으로 전류, 아까 설명했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전자.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B, 전자는 A. 답은 3번. 넘어가자. 12번 볼게요. 자, 그러면 멀티탭에 병렬된 전기기구, 서술형입니다. 가운중 23년도 문제. 병렬 연결된 기구를 세 가지만 장점을 서술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전기기구에 동일한 전압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의 전기기구가 끊어지더라도 다른 전기기구는 그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 직렬은 전부 다 꺼지죠. 직렬은 한 개 꺼지면 전부 다 꺼지죠.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전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병렬로 연결했을 때, 이게 직렬이죠. 이렇게 직렬이고, 병렬은 이렇게 연결하는 게 병렬입니다. 자, 병렬 연결하는 것의 장점은요, 한 개를 추가로 연결했을 때, 그 전구의 밝기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구를 추가로 연결해도 밝기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병렬 연결의 세 번째 장점 되겠습니다. 직렬 연결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직렬은 전구가 두 개 연결돼 있다가 한 개를 추가로 연결시키면 앞에 있는 두 개의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말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두 번째. 전구,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1번 하고 2번. 전류가 일정하다. 자, 전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모든 전기기구에 같은 전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는 하나가 특징을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장점이 아니고 특징이면 돼요. 자, 한 개의 전기기구의 전원이 나가면 모두 다 꺼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전기기구 하나가 아웃이야. 그럼 전부 다 아웃입니다. 오프가 되는 거죠. 자, 22번 볼게요. 22번이 아니라 뭐냐? 2-2. 2옴과 3옴 그리고 5V의 전기 회로입니다. 3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옴의 법칙식을 이용해서 구해야죠. 그렇죠. 옴의 법칙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자, 옴의 법칙 직렬 연결을 보겠습니다. 직렬에서 R은 R1 플러스 R2이기 때문에 2옴 플러스 3옴 해서 전체 저항은 5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5옴이라는 얘기죠. 됐나요? 자, I는 R 5옴 분의 V 5V니까 1A 다시 1A 되겠습니다. 여기가 1A 들어가고 여기가 1A 들어가요. 왜?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모든 회로에 모든 전구, 모든 니크롬선에 같은 전류가 제공되는 겁니다. 여기 1A, 여기도 1A.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다 써주면 돼요. 옴의 법칙식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이렇게. 자, 14번 구리중학교입니다. 전기 회로의 전체 전압이 6V. 전체 저항이 3옴일 때, 전류값 I는, 이거 너무 간단합니다. I는 R 3옴 분의 6V라서 2A 끝. 답은 2번이요. 됐습니까? 자, 다음. 16번, 15번 구리 중이네요. 이에 대한 설명,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전류, 마이너스로 전자. 학교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는 문제 다시 출제될 겁니다. 자, 전자는 A, 전류는 B, 원자핵은 안 움직입니다. 기억 니은 4번. 간단했네요. 맨 처음에 나왔던 다산종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자, 전압과 전류는 옴의 법칙 사이 관계, 전압과 전류는 비례 관계. 다음,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소금물에 전극을 담가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한 실험은 기억 그래프와 관련된 사례, 이건 관련 없습니다. 소금물에 전극을 담그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이 전혀 없어요. 1단원 관련 내용이죠. 자, 텔레비전의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항을 작게 한다. 그럼 전류가 커지겠죠. 니은과
니은과 관련된 그래프, 저항을 작게 했으니까 전류는 커졌겠죠. 맞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던 정상 상태의 고데기가 일본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은 기억 그래프와 관련이 있는 사례이다.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 220V 사용하고요. 일본에서는 110V의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대로 사용되던 게 일본에 가면은 전압이 약하니까 전류가 약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이 안 되는 거죠. 니은 디귿이라서 4번 하겠습니다. 다음 17번 볼게요. 전구 한 개를 전기로 연결했을 때 밝기가 어두워지는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경우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어두워지려면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병렬로 연결해봤자 밝기는 변함이 없어요. 자, 전구 2개를 직렬, 3개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기억과 니은, 답은 1번. 18번 보겠습니다. 저항이 일정한 니크롬선에 걸려있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 비례 관계, V와 I가 비례 관계 나오는 것은 완전 정비례하기 때문에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8번에 2번. 다음 19번 볼게요. 전기 회로의 전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한 것 중에서 옳은 거.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의 단위는 V, 볼트를 사용한다. 틀렸어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를 사용합니다. 탁탁. 전류와 전자의 방향은 같은 방향. 틀렸어. 다른 방향. 전지는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해서 전류를 형성한다. 이건 맞아요. 전지 안에 내부에 있는 그 전압을 사용을 해서 전자를 이동하게 만들어 주겠죠. 자, 전지의 저항은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을 방해해야 되는데 흐르게 한다라고 해줬으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틀린 거는 맞는 건 4번이고 1, 2, 3, 5번 틀렸습니다. 다음 20번. 그림은 저항 A, B를 연결했을 때 전류의 세기와 전압을 측정한 결과. 이거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고 했었죠. 자, 구해볼까요?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저항을 구해볼게요. X축은 전류이고 Y축은 전압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저항입니다. 됐나요? 자, 한번 설명할게요. 기울기는 X축의 증가량분의 Y축의 증가량이라서 X축의 전류, Y축의 전압이니까 I분의 V죠. I분의 V는 R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곧 R이라는 뜻이야. 이 기울기 뭐라고요? 저항이라고요. 됐나요? 자, 이 저항값을 구해볼까요? 저항값을 구하는 공식 R은 I분의 V로 계산하면 되니까 0.5 암페어 분의 6 볼트라서 12옴입니다. 얘는 0.5 암페어 분의 3볼트라서 6옴 되겠습니다. 2배 차이 나네요. A가 저항이 2배 큽니다. A와 B는 옴의 법칙을 만족한다. 그렇죠. 만족하겠죠. 만족한다는 얘기는 옴의 법칙이 성립한다. 옴의 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B의 저항은 6옴이다. B 저항 6옴 맞죠? A가 B보다 저항이 크다. 그렇죠. 전압이 같을 때 A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 이건 틀렸어요. 자, 전류가 더 많이 흐르려면 저항값이 작아야지 전류값이 커지기 때문에 A가 지금 저항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 작은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죠. A에 걸리는 전압과 A에 흐르는 전류는 비례관계.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비례관계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5번 더 맞고 틀린 건 4번이었습니다. 다음 21번 볼게요. 자, 똑같네요. 이번에는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울기는 뭐가 된다? 저항의 역수라고 부르고요. R분의 1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 기울기는 X축이 전압이죠. V분의 Y가 Y축이 I가 되기 때문에 V분의 I라서 R분의 1 저항의 역수. 됐나요? 값을 구해볼게요. 계산하기 제일 좋은 구간을 찾아보면 여기 좋네요. 여기랑 여기. 그렇죠? 자, A 부분의 저항값을 구해볼게요. R은 I분의 V라서 이거분의 요거. 전류분의 전압으로 가야 되죠. 4A 분의 4V라서 1옴. 얘는 2A
분의 4V라서 2옴 되겠습니다. B가 A보다 저항이 2배가 큽니다. A 대 B의 B는 얼마인가? A 대 B 1대 2 맞죠? 답은 2번 체크하겠습니다. 21번에 2번입니다. 다음 22번 볼게요.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와 병렬 연결할 때의 특징 볼게요. 전구 2개를 직렬 연결하면 밝기는 1개일 때보다 더 밝다,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진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직렬 연결에서는 R은 R1 플러스 R2로 구하죠. 그쵸? 자, 그러면은 회로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1개 있을 때와 2개 있을 때를 비교하면 1개 2옴이라고 하고 2개가 있으면 얘 2옴, 2옴이라서 합쳤을 때 얘가 4옴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저항이 커졌으니까 전류값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거야. 자, 전류가 작아진다는 것은 전압도 같이 떨어질 거거든요. 전압과 전류가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밝기는 어두워집니다.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커진다, 작아지겠죠. 저항을 직렬 연결했을 때는 전체 저항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체 전류의 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회로의 전체 저항이 커지겠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면 전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작아져야 되겠죠. 반비례 관계니까. 병렬 연결된 두 전구 중에서 한 개의 연결을 끊어도 다른 전구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렇죠? 답은 5번 되겠네요. 이게 병렬 연결의 특징이고 장점입니다. 하나 꺼져도 나머지 안 꺼져요. 됐죠? 답은 5번이요. 23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구들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병렬입니다. 자, 병렬. 모든 전기 기구에 흐르는 저항은 같다. 저항이 같은 게 아니라 전압이 동일하죠. 모든 전기 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원래 이거 맞네요. 2번이고.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껐다는 얘기야. 껐다. 오프. 전등을 끄면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한 개 꺼도 나머지 거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등의 스위치를 열면 껐다는 얘기죠. 세탁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감소한다. 틀렸어요.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해요. 전등의 스위치를 열어도 TV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가 꺼지더라도 다른 곳에서 전압이 일정하면 전류까지 일정하게 제공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2번과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문제 24번 세분 중입니다. 문제 바로 볼게요. 전류의 방향은 A.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죠. 전류는 B. 전자는 A로 가야 됩니다. 틀렸어요. 전구에 불을 켜는데 에너지를 사용한 전자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돌아요. 이번 틀렸어요. 가 부분의 전자는 가 여기죠. 이렇게 확대되어 있네요. 그림 A와 같이 전지의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부분을 봤을 때 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어. 전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건 말이 안 돼요. 틀렸어요. 그림에서 원자 핵은 이동한다. 틀렸습니다. 원자 핵은 이동 못해요. 그림 B의 도선 어느 부분에서나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직렬 연결해서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5번, 24번에 5번입니다. 넘어갑니다. 25번 볼게요. 전류전압 저항에 대한 설명. 전류의 단위로 암페어. 그렇죠. 옳지 않은 것 찾아야 되네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죠. 2V의 전압에 1A의 전류가 흐르는 전구의 저항은 2Ω입니다. R은 I 1A 분의 2V라서 2옴 맞습니다.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고 단위로는 V, 볼트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전개로에 같은 전압이 걸릴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감소하죠. 반비례 관계니까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다음 26번 볼게요. 그래프는 A, B, C 세 저항의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습니다. 구분해 볼까요? 자, 요 지점과 여기 지점과
요 지점, 이 세 개를 계산을 할게요. 똑같이 세 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 A의 저항부터 한번 볼까요? 기울기부터 보면 X축이 전압이기 때문에 Y축이 전류일 거고, 요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 저항의 역수. 왜 저항의 역수인지는 앞에 거 보면 됩니다. 자, 전류는 4A, 여기가 10V겠죠? R은 4A 분의 10V가 되는 거고요. 얘는 계산 따로 안 할게요. 얘는 2A 분의 10V라서 얘는 계산할 수 있겠다. 5옴. 얘는 얼마죠? 2.5옴. 얘는 전류가 2A에다가 전압이 20V이기 때문에 10옴. 됐나요? 2.5옴, 5옴, 10옴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 저항 A의 전기 저항은 0.4옴이다. 틀렸습니다. 10분의 4로 계산한 것 같은데 전류분의 전압을 계산해야 돼요. Y축분의 V축, Y축분의 X축으로 계산을 해서 0.4옴이면 틀렸어요. 자,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의 세기에 비례한다. 그렇죠? 전류와 전압은 비례. 저항 B와 저항 C를 직렬 연결한다. 그러면 저항 B 5옴, 5옴과 10옴을 직렬로 연결한다. 연결하면 전체 저항의 크기는 15옴이다. 그렇죠? 직렬에서는 R1 플러스 R2가 전체 저항 15옴이 나오면 됩니다. 저항 A, B, C를 각각 같은 크기의 전압으로 연결했을 때 저항 A에서 가장 센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저항이 작아야 전류가 셀 거니까요. 니은, 디귿, 리을이라서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세범 26번에 5번. 다음 넘어갈게요. 27번. 세범 중입니다. 자, 요거는 이건 직렬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한 개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와 나의 전구의 밝기는 같다. 같아요. 왜 같으냐면 이 하나를 전지 하나를 2V, 2V라고 봤을 때 2V 플러스 2V니까 4V. 이 전구 하나에 4V의 전압이 걸리는 건데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도 4V, 얘도 4V의 전압이 각각 걸리잖아요. 이 세 개의 전구가 밝기가 모두 같습니다. 나 전구에는 가 전구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리겠죠. 4V, 4V. 나에서 두 전구 중 한 개만 끊으면 다른 전구의 불은 안 꺼집니다. 병렬 연결의 특징 중에서 하나 꺼졌을 때 나머지 하나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나 회로의 전체 저항은 가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가보다 나가 크다. 이거 맞아요. 정답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답은 4번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봐야죠. 자, 병렬 연결에서는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기 때문에 각각 연결한 것보다 요놈의 저항이 작아집니다. 연결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이 줄어들죠. 자, 전체 저항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전체 전류는 점점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쵸? 병렬 연결해서 전구를 추가로 연결할수록 전체 전류가 커진다. 그래서 가보다 나에서 전체 전류가 더 큽니다. 됐을까요? 기억, 니은, 리을 4번. 다음 28번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멀티탭, 병렬이죠. 병렬 연결의 특징을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탭에 연결된 전기기구는 모두 병렬, 그렇죠. 모두 같은 전압이 걸린다, 그렇죠. 자, 디귿입니다. 멀티탭에 전기기구를 연결하면 할수록 전체 저항은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커지겠죠. 디귿 틀렸어요.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동시에 연결했을 때 화재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전체 저항이 너무나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전류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화재의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억, 니은, 리을 5번이요. 다음 29번. 그러면 3옴짜리 2개, 6옴, 2옴, 4개의 저항을 연결했어. 이거 안 풀겠습니다. 자, 이 저항을 합성 저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엄청나게 세번 중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왔었고 이거 푸는 방법을 선생님이 설명을 따로 해주셨어. 근데 올해는 지금 그런 얘기 없어가지고 얘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자, 30번 볼게요. 자, 그래프는 저항 가의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어요. 저항 가를 4V, 저항 가를 4V 연결했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얼마인가? 4V? 비례하기 때문에
2V일 때 1A면 4V일 때 2A겠죠. 뭐 계산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2번 되겠네요. 전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하니까요. 30번에 2번 되겠습니다. 31번 볼게요. 학교 넘어갔습니다. 세범에서 어람으로 넘어갔어요. 또 똑같은 문제는 나오겠죠. 이제 간단하게 빨리빨리 풀겠습니다. 자, 스위치 여기 플러스 방향으로 전류, 마이너스에서 출발하는 거 전자가 되겠습니다. A에서 B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는 B에서 A로 흐르고 있겠죠. A는 전지의 마이너스 쪽이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하니까 맞습니다. 가에서 전류의 방향은 기역 방향이다. 전류는 이렇게 가는 니은 방향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기역만 맞아서 1번. 다음. 어람종 문제 두 번째,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500mA는 0.5A와 같다. 그렇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맞습니다. 전압은 회로에서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원인. 그렇죠?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속의 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죠. 전류의 세기는 60초 동안에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나타낸다. 60초가 아니라 1초. 겠죠? 5번이 틀려서 5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볼게요. 물의 흐름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죠. 자, 가에서 펌프는 나에서 전지, 펌프와 전지가 같은 역할. 가에서 물의 흐름은 어디 있어? 물의 흐름은 전류에 비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서 전류의 세기는 전구를 통과하고 난 후에 감소하면 안 됩니다. 감소하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 답은 3번. 전류의 세기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전자가 사라진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자,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한 설명. 전압계 마이너스는 장치는 플러스 연결한다. 틀렸어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플러스는 플러스에. 전류계는 직렬, 전압계는 병렬. 그렇죠. 전류계와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할 때 값을 모르는 어떤 전기기구의 전류나 전압을 측정할 때 맨 처음에 회로 단자 중에서 값이 제일 큰 거에다가 먼저 연결한다고 했었죠. 가장 큰 단자에서부터 연결한다. 니은 디귿 답은 4번. 자, 저항이 상호, 이거 오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전류의 세기 I는 R분의 V로 풀면 되니까 저항이 3옴이고요. 전압은 6V이기 때문에 2A. 답은 2번. 간단하죠? 자, 이 그래프 또 나왔죠? 자,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전류가 mA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전에 단위 환산해가지고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100mA는 0.1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랑 여기 계산하면 되겠죠. 니크롬선의 저항 R은 I분의 V니까 I분의 V라서 0.1A 분의 1V니까 10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37번 볼게요. 여러 개의 전구들이 연결되어 있다. 직렬 연결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구는 병렬, 틀렸어. 직렬. 모든 전구는 한꺼번에 켜지고 꺼진다. 직렬 연결은 하나가 켜지면 나머지 전부 다 켜지고 꺼지면 전부 다 꺼지는 거죠. 각 전구에는 전원의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걸린다. 각 전구에 전원의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걸린다. 그렇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V는 직렬 연결해서 V는 V1 플러스 V2 기 때문에 이 전체 전압이 지금 220V라고 치면 각각의 전구에 전부 전압이 나눠서 걸리기 때문에 이 한 개의 전구에 걸리는 전압들이 전부 이걸 다 합치면 전체 전압과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원의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걸리면 맞습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입니다. 다음 38번 마찬가지 어람종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지에 전구 두 개를 연결했어요. 병렬이네요. 자, 각 전구에는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리는 게 병렬의 특징이죠. 병렬 연결은 같은 전압이 모든 전구에 걸립니다. 하나의 전구를 빼면 나머지 전구도 꺼진다. 안 꺼져요. 한 개 꺼져도 나머지는 켜져 있어요. 전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죠. 이유가 뭘까요? 자, 전구를 많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저항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전류는 증가해야 되는 거였죠. 기억 디귿이라서 답은 3번. 다음.
자, 39번 볼게요.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볼게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 맞죠? 전류의 방향과 전자이동 방향은 반대입니다. 전류는 전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그렇죠? 전류의 색은 1초 동안에 전선의 한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나타낸다. 맞는데 단위는 볼트. 여기서 틀렸죠. 틀려서 기억과 디귿. 2번. 40번 인창중 문제입니다. 예, 직렬이고 이거 병렬입니다. 아까부터 같은 문제 계속 풀고 있는 것 같죠? 자, 가는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아요. 나는 전지의 전압이 각 전구에 나누어서 걸린다. 아닙니다. 전압이 일정합니다. 병렬 연결은. 나는 가정용 전기기구의 연결 방법. 병렬이니까 맞죠? 전구의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 전구가 저항이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리을. 답은 5번입니다. 40번에 5번. 다음 41번 볼게요. 41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길이가 다른 두 니크롬선 A, B 볼게요. X축이 전압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저항의 대자보가 보이는데 저항의 역수. 했던 것 같은데 R분의 1입니다. 똑같죠? 자, 0.4A, 4V라서 여기는 0.4A분의 4V니까 10옴. 얘는 0.2A분의 4V라서 20옴. 저항은 B가 더 큽니다. A의 저항은 B의 저항보다 작죠? B가 저항이 더 커요.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이 아니라 저항의 역수.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거는 맞는 거죠. 전류는 전압의 비례 관계니까.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저항이 작아야 전류가 더 셉니다. 저항이 누가 작니? A가 저항이 더 작기 때문에 A에 더 센 전류가 흐른다. 디귿, 리얼. 답은 4번. 42번 보겠습니다. 장례 중에 문제가 잘 안 보이네요. 전하의 흐름을 전류 1A는 100mA가 아니라 1000mA니까 2번 바로 틀렸어요. 넘어갈게요 그냥. 43, 44, 45번이네요. 문제가 어딨냐? 이거네. 학생 A, B, C, D, E 중에서 회로 연결 방법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학생은 읽어야 되겠네요. 읽기 쉽게 생겼다 이거. 자, 우리도 전기회를 연결해보자. 우선 저항 A와 스위치를 연결하고 저항 A에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해야 돼. 맞죠? 전류계는 직렬. 맞아. 그리고 전류계의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하도록 해야 해. 근데 단자가 3개네? B 맞아요. 3개 중에서 마이너스 단자는 값이 제일 작은 것부터. 얘 틀렸습니다. 값이 제일. 얘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폭발해요. 터집니다. 실험 완전 망치는 거야. 자, 5A가 있으니까 50mA에 먼저 연결하면 망가진다고 그랬죠? 잘못 설명한 학생. C, D를 볼게요. 전류계 연결을 다 했으니까 전압계를 연결해보자. 전압계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플러스는 플러스에. 그쵸? 맞아. 선생님은 4V까지만 올리라고 했지. 우리는 단자가 3V, 15V, 30V가 있으니까 우리는 15V에다 연결하면 되겠다. 그쵸? 3V로는 4V를 측정을 못하니까요. 15V에서 4V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도 맞아요. 틀린 학생 C. 자, 그림은 기억 전류계의 눈금을 나타냈고 기억 값으로 옳게 나타낸 것. 기억?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 눈금 읽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단자를 전류계 50mA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요거 읽으면 되겠죠. 50mA 단자 30과 40의 중간쯤에 있는데 이게 지금 잠깐만 있어봐라. 이게 30, 32, 34, 36, 38, 40, 36입니다. 3번이요. 됐나요? 이상하게 났네. 34, 35, 36. 눈금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 하여튼 3번입니다. 다음. 자, 실험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실험 2번. 요거 얘기하는 거죠. 전류의 세기. 값이 나와 있나? 자, 니은 어디 있나요? 니은 어디 있습니까? 니은. 기억이 여기 있고, 니은이 안 나와 있네요. 풀 수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풀지 마세요. 자, 46번 볼게요. 자, 전류의 방향은 이쪽으로 간다. 그럼 A가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는 C,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한다.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는다. 자, 가에서 A는 플러스 극이다. 그렇죠. 나에서 C는 마이너스 극이다. 맞네요. 전류의 방향과 전자 이동 방향은 같다. 틀렸죠? 기억, 니은, 답은 4번. 반대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X축이 전압이고 Y축이 전류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값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C가 저항이 제일 크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값을 계산해 보면 RA, 여기 저항은 A의 저항은 1.6A분의 4V가 되기 때문에 2.5ohm이고요. 두 번째, 0.8A분의 4V라서 5ohm이고, 세 번째, 0.4A분의 4V라서 10ohm입니다. 그러니까 A 대 B 대 C는 A 대 저항이죠. RA 대 RB 대 RC는 2.5 대 5 대 10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B를 나타낼 때는 최소한의 정수비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몇 대 몇 대 몇으로 하면 될까요? 5 하고 10, 20이 될 거니까 1, 다음에 2, 여기는 4, 1대 2대 4 되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의 B는 A 대 B 대 C가 1대 2대 4 맞습니다. 저항 B에 연결했을 때 저항 B는 5ohm이죠. 연결했을 때 전압이 3V 그럼 5ohm과 3V I는 R 5ohm 분의 3V니까 5분의 3이니까 10분의 6이죠. 10분의 6이면 0.6A가 돼야 되니까 2번 틀렸네요. 자, 몇 번이니? 47번에 2번입니다. 저항이 일정할 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요. 같은 전류의 세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의 세기는 저항 C가 제일 크다. 같은 세기의 전류의 세기가 흐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압을 많이 제공해 줘야지 전류가 세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C가 제일 크다. 자, 같은 전압일 때 저항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저항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크다. 이것은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클 수가 있겠죠.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문제 볼게요. 자, 가는 전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억은 가는 직렬, 나는 병렬. 전구 한 개의 밝기는 가가 나보다 밝다. 가가 나가 더 밝아요. 전구 한 개. 이거 얘기하는 거죠.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밝으냐. 얘가 더 밝습니다. 만약에 전지 하나에 2V라고 생각하면 2V 합쳐서 4V인데 직렬에서 나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2V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여기 4V의 전압이 제공될 건데 얘한테도 4V, 얘도 4V의 전압이 제공되니까 밝기는 여기 있는 나의 전구의 밝기가 가보다 더 밝아야 되겠죠? 그럼 가가 더 밝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에서 전구 한 개 연결을 끊어버리면 나머지 전구는 불이 안 꺼지죠. 그게 병렬 연결의 특징이죠. 1번만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49번. 자, 이게 전류계일까요? 전압계. 전류계겠죠. 직렬 연결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전류계 되겠습니다. 회로 전체의 저항은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보다 커진다. 직렬 연결해서 R은 R1 플러스 R2니까 하나보다 두 개 있을 때 전체 저항이 더 커지죠. 전구 중 한 개를 끊으면 나머지는 꺼집니다. 한 개 꺼지면 나머지 전부 다 꺼져요. 회로 전체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구 한 개를 연결했을 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왜? 직렬 연결에서는 뭐가 일정?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쵸? 기억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 체크 넘어갑니다. 자, 50번 볼게요. 그림은 물의 흐름과 또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A와 B에 해당하는 것으로 맞는 것은 물레방아는 전구. 그렇죠? 펌프는 전지. 자, 전구와 전지. 답은 2번. 50번에 2번이고요. 51번 볼게요. 또 나왔네요. 자꾸 나옵니다. 매번 나온다는 얘기. 학교마다 안 내는 적이 없죠. 자, A와 B의 적당한 값 여기죠. 여기 합시다. 여기하고 여기 숫자가 제일 작은 것 중에서 둘 다 볼 수 있는 확인 가능한 것. 자, X축이 전압이니까 기울기는 저항의 역수. 그렇죠? 자, A의 저항은 그냥 5ohm이고요. B의 저항은 0.2분의 3이니까 2분의 30이니까 15ohm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1대 3이네요. 자, A의 저항값은 5ohm이다. 그렇죠.
B가 A보다 저항값이 작다. B가 더 큽니다. B는 15ohm이거든요. 저항을 바꾸면 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달라진다? 그렇죠. 달라질 겁니다.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지고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는 커집니다. 둘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자, 52번 볼게요.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설명 옳게 된 거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틀렸어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전압이라고 하고 전압의 단위로는 암페어가 아니라 볼트를 사용하죠. 니은만 맞아서 1번. 다음. 되게운 중 23번입니다. 전류 전압 저항.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 그렇죠. 저항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죠. 전교회로에 같은 크기의 전압이 걸릴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감소합니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 관계니까 기억 니은 3번. 간단하네요. 54번 볼게요. 평례중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기회로 전구가 있고 A와 B, 이거 전류의 방향, 전자의 방향 묻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B가 전류. 그럼 반대 방향인 A는 전자. 이거 해놓고 보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A다. 틀렸죠? B죠. 스위치를 누르면 도선 안의 전자가 B 방향으로 이동한다. 전자는 A 방향으로 이동하겠네요. 반대로 가야 되니까. 전지의 전압은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 디귿 2번. 다음.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한 설명.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맞습니다. 전류의 단위는 A라고 쓰고 암페어. 그렇죠.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반비례. 틀렸어요. 비례 관계입니다. 3번 정답. 개념입니다. 1옴은 1V, 그 다음에 1A. 이것도 맞고요. 6V인 전지의 저항이 2옴인 전구가 연결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A. 맞습니다. I는 R분의 V로 계산하니까 R이 2옴이면 전압이 6V일 때 3A의 전류가 흐르겠죠. 자, 56번이죠. 그림은 3개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자, 이 3V 단자 연결되어 있어. 그럼 최대값이 3V인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0, 1, 2, 3 중에서 1.1.5V 끝. 답은 1번. 56번에 1번이었고 57번. 또 나왔죠. B를 A에 비유하려고 할 때 서로 대응시킬 수 있는 것, 제대로 연결한 거. 펌프가 저항? 아니죠. 저항은 여기서 나타날 수는 없어요. 옳지 않은 거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1번 정답이네. 그러면 밸브는 스위치, 물레 방아가 전구, 물의 흐름이 전류, 높이 차이가 전압 혹은 물의 높이 차이를 수압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1번 마지막입니다. 자, 또 나왔죠. 두 니크롬선의 저항의 크기를 옳게 연결하는 것은 일단 미리암페어로 되어 있으니까 암페어로 바꿔놓고 생각하겠습니다. 계산 어디에서 할 거니? 계산은 여기서 하면 되겠다. 여기랑 여기. 200mAh니까 0.2A. 여기는 0.1A로 하겠습니다. 자, 전압은 3V에서 각각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니크롬선은 0.2A 분의 3V니까 2분의 30이라서 15ohm이고요. 긴 니크롬선 저항이 크겠네요. 0.1A 분의 3V라서 30ohm이네요. 15, 30. 답은 5번 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어요.